개발하고 동작을 시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왜 되는지 모르면, 왜 돌아가는지, 왜 작동이 되는지 그 원리를 모른다면 잠정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개발하는 툴이 도대체 내 통제 하에 있는 건지, 프로그램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코딩하실 때 잘못된 관습을 피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엑스빌더 6는 개발자가 화면을 디자인을 하면 서버에 올라갈 결과물이 개발자의 개발 환경 내에서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미리 컴파일이 됩니다. 미리 컴파일된 결과물이 서버로 올라가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로 내려가서 실제로 실행이 되는 실행 코드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는 왜 안 돼서 어떤 오류를 빚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음은 이제 반응형 웹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뭐 굳이 이렇게 이름을 반응형 웹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안 준 이유는 반응형 웹 UI 솔루션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원소스 멀티 유즈를 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을 봐주시면 플로우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이 같은 태블릿 디바이스 크기지만 다 크기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같은 기종이라도 핸드폰 해상도 사이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해상도 사이즈마다 다 모바일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컴포넌트의 배치에 대한 기획이나 디자인을 각각 따로 한다면 정말 원소스 멀티 유즈일까? 그게 진짜로 OSM일까? 저희는 좀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엑스빌더 6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레이아웃을 사용하시면 이 레이아웃 안에 어떤 컴포넌트를 배치를 하시던 간에 해상도를 인식을 해서 최적화된 배치로 알아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동그라미 밑에 보시면 동영과 백두산이고 마라오다트로 하나님이라서 쭉 텍스트가 되어 있는데요. 해상도가 줄어들면 알아서 줄바꿈이 되는 이런 레이아웃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엑스빌더 6는 진정한 반응형 웹과 진정한 OSM을 툴의 레이아웃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좀 먼저 눌렀어야 되는데 나중에 나왔습니다. 제 애니메이션 쓸 때 조금 미숙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레이아웃은 이러한 비즈니스 웹 서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특히 업무 시스템에서 왼쪽에 라벨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오른쪽에 입력 필드가 쭉 배치가 되는 이런 비즈니스 웹 레이아웃 서식입니다. 저희 토마토 시스템은 한 200여 명의 개발자가 19년여 이상 SI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엑스빌더 6라고 하는 UI 저작 도구를 개발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 TFT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에서 정말로 개발자들이 어떠한 작업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지 실제로 조사를 해서 요구사항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아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업입니다. 컴포넌트를 배치하는데 구분선과 컴포넌트의 간격을 배치하는 작업이라든지, 구분선이 1픽셀이 삐져나왔는데 그것을 다 맞추는 퍼블리싱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컴포넌트를 올려놓고 병합을 하는 작업, 위에 핵을 추가하거나 아래에 핵을 추가하는 작업에서 일일이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그런 정말 크게 의미가 없는 작업에서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는구나 라는 점을 저희는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개발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집을 해서 폼 레이아웃 기능에 그 요구사항을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배치를 하게 되면 정해진 템플릿 안에 알아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병합하실 때 개발자분들 많이 좀 골치 아파하시잖아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테이블 그리듯이 컴포넌트를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알아서 병합이 되고요. 옆으로도 쭉 늘려주시면 병합이 됩니다. 심지어는 대각선으로 밑으로 늘려도 쭉 병합이 되는 그런 폼 레이아웃 기능을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위나 아래에 행을 추가할 때 밑에 행이 추가되면 그 위에 원래 위치에 있었던 컴포넌트 일일이 다 내리고 그 사이에 컴포넌트 끼워 넣으시고 다시 구분선 간격 맞추시고 하는 크게 의미 없는 쓸데없는 작업 많이 하셨는데, 저희 엑스빌더 6는 엑셀에서 테이블 세팅하듯이 그냥 간편하게 마우스만 가지고 쉽게 이러한 비즈니스 웹 서식을 쉽게 편집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툴을 사용하시면 개발자분들 집에 빨리 가실 수 있고요. 그만큼 생산성을 많이 향상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생산성 향상을 보장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표와 다음 장표 두 장표는
이렇게 해서 개발된 화면이 실제 마지막 고객분들한테 어떠한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반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상도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웹표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웹표준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웹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인즉슨 웹 브라우저 안에 있는 돔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뭉치 덩어리를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핸들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돔 객체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에서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가 만들어지면 브라우저는 한 2초에서 3초 정도 하얗게 뻗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상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실제 브라우저의 돔 영역에 접근하는 빈도수를 최소화할까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했고, 가상돔 방식으로 그 고민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영역에서 자바스크립트 단위입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이만큼이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영역에서 빠르게 가짜 돔 객체를 2개를 만듭니다. 참고로 이 가상돔 객체는 한 20만 개, 30만 개, 40만 개 이상을 만들어도 1초 안에 모든 응답 처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라우저 돔 영역에 반영해야 될 부분, 이 부분만 최적화해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복잡도와 UI의 성능은 무관해집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데이터의 양이나 복잡도에서 구애받지 않고 그리드 컴포넌트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조회하실 때 부드러운 스크롤링이라든지 뒤에서 소개해드릴 그런 스트리밍 전송 방식까지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전송 방식 같은 경우는 업무 시스템 업무 화면에서 이 그리드 컴포넌트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조회 버튼 눌러 놓으시고 10만 건, 20만 건 데이터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데이터가 DB단에서 클라이언트로 내려올 때까지 최종 엔드 유저 고객분들은 기다리시게 되죠. 기다리는 동안 브라우저는 뺑글뺑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참 돌다 보면 얘가 도대체 뻗은 건지 지금 렌더링을 하고 있는 건지 데이터가 내려오고 있는 건지 몰라서 컨트롤 알트 델리트 키 누르고 프로세스 죽여버리고 다시 화면 열어서 다시 조회하시고, 이러한 정말 비효율적인 행위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스트리밍 방식은 50만 건 데이터 조회를 누르시면 50만 건이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에 꽝 하고 렌더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내려오는 즉시 내려오는 만큼 그리드에 렌더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퍼포먼스가 타 경쟁사 툴이나 로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일정 속도의 수준을 유지를 하고요. 그런 일정 속도의 퍼포먼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용량 데이터를 조회하실 때 앉아서 데이터가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 대기 시간이 없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CSS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스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스라고 하는 녀석은 CSS, 그러니까 웹 화면에서 디자인 적용을 하기 위한 스타일 언어 CSS를 쉽게 적용하고 쉽게 재사용하고 쉽게 변경하기 위한 옵션 수단입니다. 네, 이 레스 시스템을 저희 엑스플로저 6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샘플 화면을 좀 봐주시면 앨리스 블루라고 하는 컬러가 이 브랜드 컬러입니다. 그래서 헤더를 보시면 가장 진한 색, 그리고 사이드바 같은 경우는 가장 연한 색이고, 뭐 이런 텍스트와 버튼 크기는 중간 컬러, 이런 식으로 같은 브랜드 컬러 안에서 이 디자인 요소가 전부 다 상관관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형성을 시켜 놓으시고, 네, 지금 같은 화면인데 브랜드 컬러만 바꾼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레스 코딩 한 줄만 앨리스 블루에서 핑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시스템의 테마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굉장히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툴을 사용하시면 뭐 편의성이나 생산성, 뭐 이런 것도 뭐 퍼포먼스도 제공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런 디자인에 대한 적용도 굉장히 쉽고 깔끔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맨 앞에 말씀드린 저희가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 부분에서 마지막에 이제 팀 지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웹 서식을 모든 화면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화면마다 다 따로따로 각각 디자인하면 프로젝트의 생산성은 당연히 낮아지게 되겠죠. 저희 엑스플로저 6는 자주 사용을 하는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UI 템플릿으로 등록 버튼만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바로 UI 템플릿 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서식을 사용하는 여러 개의 화면 내에서
가져다가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템플릿을 쉽게 재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의 생산성은 또 향상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유저 디파인 컨트롤이라고 해서 저희 엑스플로더 6에서는 웹 접근성이나 모바일, 태블릿 모든 상황에서 다 공통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35개 정도의 컴포넌트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 컴포넌트 이외에 고객분들이 원하는 어떤 이러한 예를 들면 이러한 인풋박스와 조회 버튼이 있는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를 조합을 하는 특정한 컴포넌트를 프로젝트 단위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일반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프로젝트에 UDC라고 네이밍되어 있는 폴더 밑으로 옮기기만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컴포넌트처럼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화가 됩니다. UDC 같은 경우는 경전사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비슷한 기능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기능인데 이런 개발과 배포의 과정을 저희는 굉장히 단순화했고 쉽게 공유하고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 좀 포인트를 맞췄고요. 이 UDC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공통화나 프로젝트 표준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무엇이든 가능한데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그렇게 간편하게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올리면서 고객에게 최상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했고요. UI 저작 도구를 프로젝트에 도입을 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반 기술이 어떻고 기능이 어떻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빨리 수행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했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가치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저희는 우아하게 가능하게 프로젝트의 성공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엑스플로더 6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 토마토 시스템은 앞으로도 이러한 UI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신다면 언제든 달려가서 찾아뵙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저기 좀 문 열고 나가시면 이쪽에 저희 토마토 시스템의 부스가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이나 또 외적으로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저희 성심성의껏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